여러분은 떡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설날 아침이면 떡국을 먹고 이사를 가면 팥시루떡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인사를 하기도 했죠. 추석 때 가족, 친지들 모두 모여 함께 송편을 빚기도 했고요. 생일, 회갑, 제사 등의 행사에서도 떡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 하나랍니다. 떡에 관련된 수많은 속담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떡 문화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것이 현실. 우리 주변의 떡집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시들어가는 떡 문화 속에서 우리 떡 살리기에 앞장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떡을 사랑하는 남자, 떡카페 합을 운영하는 신용을 셰프를 만나봅니다. 신용을 셰프가 일하는 합을 찾아가 볼까요?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모여 떡 만들기에 한창인 모습. 반죽부터 재료 포장까지 손이 안 가는 곳 없이 분주한데요. 열심히 떡을 포장 중인 오늘의 주인공, 떡집 사장님 아니죠? 떡 셰프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잡지책에 어떤 식으로 소개됐었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떡을 만드는 사람이면서 셰프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 셰프라고 불리면 뭐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단어를 쓰는 이미지상 셰프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전문적이고 약간 좀 더 그 하이 레벨에 있는 약간 그런 거, 그렇게 일하는 요리하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셰프가 만드는 떡 뭔가 달라도 다르다. 떡의 반란이라고 칭할 만큼 놀라운 모양새인데요. 전통미의 세련미까지 철철 넘치는 디저트계의 새로운 반란. 합의 의미는 글자의 모양처럼 떡상자를 보자기로 포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깨알같이 포장된 떡들이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특히 이 주악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랍니다. 보기 좋은 떡의 맛도 좋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깔끔하게 포장이 되고 봤을 때 이뻐 보이는 떡은 그 맛에 대해서 제대로 맛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프랑스는 디저트의 나라라 불릴 만큼 갖가지 재료로 만든 디저트를 사랑합니다. 메인 요리를 달게 먹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를 통해 입가심을 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음식의 단맛, 매운맛 등 간이 잘 돼 있는 편이라 식사 후 단맛으로 입안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 디저트 문화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용을 셰프는 디저트의 보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하필 떡으로 디저트 카페를 시작한 걸까요? 그 피나는 음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 죽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 쪽보다는 약간 디저트 쪽을 더 택하게 된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떡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떡은 먹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만들면서 되게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전통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약간 그런 사명감 같은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셰프님은 처음부터 요리 전공이 아니었다는 사실. 본래 체육학과를 전공했지만 패션에 관심이 있어 의상과를 부전공했던 대학 시절. 졸업 후 의류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자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 계기는 옛날에 대학교 4학년 때 SBS의 최고요리밥상이라고 하는 그런 요리 경연 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연히 캐스팅 돼갖고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음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약간 음식 요리하는 거를 내 직업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이후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위해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수업을 들었고 지화자 떡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떡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프랑스 유학을 선택한 것은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보고 우리의 전통떡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답니다. 저의 인생의 약간 신조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라는 거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일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빵의 경우 하루에도 숱한 레시피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떡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음식에 관련된 자격증 역시 한식, 양식, 중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떡조리사 자격증은 따로 없는 것이 슬픈 현실. 떡집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무슨 자격증 같은 건 일단 없고요. 그냥 배우고 싶다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한 두세 군데 이제 좀 큰 교육기관이 몇 군데 있고, 궁중식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떡과정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떡집에 들어가서 치루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렇게 열악하지만 그래도 떡을 만들고 싶다는 학생들, 이것만은 꼭 알고 덤비자고요. 먼저 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 꼼꼼함이 필요한데요. 대충대충 하려는 습관에서 나오는 작품은 맛도 멋도 없기 때문이죠. 같은 작품이라도 뛰어난 아이디어가 가미되어야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셰프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세요. 중요한 건 많이 먹어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쫓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각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런 미각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1년 365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셰프님. 떡 만들랴, 카페 운영하랴, 여기저기 강의와 인터뷰 다니랴. 도대체 빨간 날이 언젠지도 모르신다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 전통떡을 더 많이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서랍니다. 제가 좋아서 하니까 하는 건데, 하다 보니 사명감이 생기는 거고, 하다 보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떡은 한국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문화고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하지 않으면 새로운 레시피도 나오지 않고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남이 하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일인지라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1년 365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특정한 날이나 이런 때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장사는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키워나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숱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은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한테 재능이 있는 거가 꼭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1만큼 했는데 사람들은 막 평가를 7, 8, 9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어떤 건 내가 진짜 10만큼 맥시멈으로 했는데도 평가는 한 5,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있다면 전자가 더 나한테 재능이 있는 거겠죠. 뭔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느 한 가지만 놓고 고민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떡셰프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 6가지. 손으로 일일이 하는 작업인 만큼 남다른 손재주가 필요하고요.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을 위해 꼼꼼한 성격을 지녀야 한답니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추려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필수. 장금이도 울고 갈 정도의 미각이 필요하단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나라 전통을 지킨다는 사명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꿈을 잃지 않는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있다면 떡 셰프가 되는 길 어렵지 않답니다.